네, 반갑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후반에 나타날 것 생각됐었던 변동성이 드디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크게 밀린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 올라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또 여기에 베팅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도 항상 말씀드렸죠. 조정이 좀 들어갈 때 매수해야지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조정 말고요, 약한 조정들 나오는 거 있죠. 뭐 1%대, 2%대 변동성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흐름을 좀 타는 투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매수해주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죠. 조정이 나올 때도 좋은 흐름을 보인다, 강한 흐름을 보인다라면 그런 종목들은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는 전략들을 꼭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0.77%, 0.8% 정도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 변동성은 아직은 괜찮죠. 근데 한 가지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주 후반, 즉 내일이 주말장이잖아요. 이 주말장에 대한 포지션이 주가를 조금 더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지지선에 대한 역할이 일단 갭상승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2400포인트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여력이 더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밀릴 것인가, 많이 밀리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조정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지지를 통해서 반등이 나가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조정이 일단 이렇게 들어오는 관점에서 약간은 걱정스럽거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공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거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번 주 후반, 즉 내일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도 역시 후반부 들어가면서부터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의 거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도 출회,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뭐 매수를 결정한다거나 또는 매도를 결정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좀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살짝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9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변동성 좀 키웠습니다. 지금은 5일 이동평선 아래쪽으로 들어간 모습인데요. 그동안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었던 모습이에요. 5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주가가 조정을 통해서 87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이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제법 큰 폭의 하락이겠죠. 한 3%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빠진 거 빼면은 한 2% 정도 하락 포인트가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2%가 한꺼번에 빠지게 되면 좀 힘들 거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격도를 좁히기 위한 관점으로 간다라면 이렇게 한 번에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지난 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음봉이 출현한 이후에 바로 양봉을 통해서 주가가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이격도가 좀 벌어진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5일선 이탈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조정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 대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조정이 그렇게 깊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점들은 그렇게 뭐 부담스럽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은 조정은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자,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죠. 물론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매수가 좀 잘 들어오다가
지금 11시 넘어가면서부터 주가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매도가 나타나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대형주 쪽 약세가 또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 외국인 매도가 연결되는 시점에서 시장이 올라가길 바란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받아주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뭐 지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의 방향성이 하방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되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확장되지 않고요, 나오더라도 마이너스 한 500억 수준 안쪽으로만 들어가 있다면 시장은 더 이상 깊게 파고 들어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다만 외국인 매도가 뭐 2천억, 3천억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오늘은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될 거고요. 추가 하락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들은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지켜보시면 되겠죠. 지금 같은 관점에서는 뭐 당장에는 밀리지 않을 것 같아 생각되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면서 진행을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일찌감치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 쪽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단기적 관점에서 쏟아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확 치고 들어가 버리면은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같이 우리가 참고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물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기관 매도만 2,500억인데 개인들 매수가 2,200억, 그러니까 개인들이 받아주기 조금 물량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이제 돌아서야지만이 시장이 그래도 뭔가 활력을 다시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종목들은 어떤 거 사고 팔았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네, 오늘 투자자들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관 쪽 보시면은요, 기아차. 네, 기아차. 기아차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뭐,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그런 포지션인데, 오늘은 이제 현대차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기아차의 상승 흐름도 지난 전고점 꼭지 때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살짝 들어가서 4만원대 매수하려고 했었던 저의 꿈이 야무지게, 네, 깨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4만원대라면 지금 48,0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20% 정도, 챙길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들어오고 그냥 가네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 지금 자동차 쪽에서 너무 관심들이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따라 들어가지 않고 좀 기다려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관점은 계속 올라가는 관점이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들어간다. 글쎄요,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관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일단 저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살 거고요.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지지점이 만들어진다면 조금 더 주고라도 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솔루션, 네, 기관도 순매수 나오는데, 21선 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요 상태가 이제 지금 중요한 위치죠. 오늘 매수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돌아서는 건 다 확인이 돼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이 부분 지지를 확인하고 상승이 나가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신라 쪽 순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우하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8만원대 이상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를 확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지금 자리가 8만원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자리가 뭐 76,000원 요 정도 상황인데요. 요것 때문에 리스크를 괜히 가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상승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만도라든지 한원시스템 이런 기업들 오늘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쪽에서 일단 기관들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늘 조정을 조금 제대로 받는 모습이죠. 네,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거는 기다렸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매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보류하라고 말씀드리고 아래로 들어올 때 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추가 매수 따라가면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고요. 현대차 쪽 오늘 매도 있고요. LG화학도 매도가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분할, 물적 분할 이런 부분 얘기 때문에 뭐 악재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실제로 그
이런 분할 대상장에 대한 부분이 악재가 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고요. 그냥 사업부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해프닝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악재라기보다는 업황을 따라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이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 고점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 적용이 된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종목들도 서두르지 말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매도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세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거 볼게요.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순매수고요. 삼성전자 순매도입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전부 다 삼성전자는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서 좋은 모습이긴 한데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85,000원대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수를 확장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특장점이 오늘 스포테실라, 아까 기관에서도 매수가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매수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차, 기아차 쪽 순매수가 있다. 이렇게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솔루션 순매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장 마감까지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 매수를 하는 입장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드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바로 돌리게 된다라면 오늘 매수가 유효했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두를 이유는 우리는 없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상황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긴 했는데요.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큰 약세도 아니고요. 일단은 버텨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0.7, 아까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코스닥이 0.5 이 정도라서 변화가 그렇게 크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보면 2%대 변동성이라면 이게 한 0.4% 정도의 주가 하락을 아마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0.8% 하락한 것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종목군들에서 0.4%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얕은 조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특별하게 걱정해야 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조정이 얕게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조정에 대한 걱정거리가 좀 생겨있는 부분이고요. 이 추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안고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츰 생각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조정이 나와도 그렇게 건드려야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안고 가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 상황에서 매수를 더 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 30분부터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그때 또 많이들 오셔서 방송을 통한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이따가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